많은 10대 로망으로 남은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 17의 빌보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사람은 노래를 직접 썼고 그것도 모자라서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해먹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제가 마티카 특집을 진행하면서 티파니랑 데뷔가 섭섭해할까봐 이 두 분도 따로 다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이 새끼 이거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재탕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사실 그 시절 10대 가수의 대표는 티파니와 데뷔였고, 그래서 사실 작년에 다룬 특집은 따지면은 에피타이저 같은 거였죠. 많은 10대 로망으로 남은 가수가 한 명 있습니다. 나이 17의 빌보드 1위를 차지했는데 이 사람은 노래를 직접 썼고 그것도 모자라서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해먹었어요. 작사 작곡의 프로듀싱까지 혼자 다 해먹고 빌보드 1위를 차지한 최연소 가수, 그리고 지금도 여성 중에서는 아직도 최연소로 남아있는 바로 데비 깁슨이죠. 80년대 빌리 아일리시, 80년대 미국의 아이유, 뭐 그냥 혼자 날아다니는 모든 여성 아티스트와 비교해도 사실 어울리는 인물이거든요. 어린 만큼 그 청량함으로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던 가수예요. 하지만 그 천재성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아쉽게도 80년대 인물에 그치고 말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틴팝 가수의 명암을 잘 보여주는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천재였던 데비 깁슨의 유년기와 전성기,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를 비롯한 근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데비가 데뷔 앨범을 냈을 때 나이가 만 16세 352일. 이 데뷔 앨범을 보시면 10개의 수록곡을 모두 자기가 직접 썼어요. 그리고 프로듀싱에 참가한 곡은 그 절반인 5곡. 사실 작사 작곡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딩이 어떻게 프로듀싱을 배우고 연습했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은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자료에 따르면 데비는 2살 때부터 우쿨렐레를 죽어라 쳤고 4살 때부터 귀동냥으로 피아노를 배우더니 5살 때부터 그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뭐 무슨 용이 승천하는 용금도 아니고 그렇다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데비의 재능을 슬슬 아는 겁니다. 5살 때 처음으로 곡을 쓰더니 13살 때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주최한 송라이팅 대회를 제패했다고 하거든요. 이 시절 데비가 쓴 노래 가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떡잎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해서 발품을 떼기 시작해요. 딸의 저작권 관련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데 이 변호사가 딸의 재능에 반해서 매니저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데비한테 프로듀싱으로 귀결되는 각종 기술을 전수하는데 이때 부모님은 또 딸한테 자기 집 차고까지 내주면서 이제 홈 스튜디오를 제작해주는 거고요. 결국 천재를 키워내는 건 어른. 이후로 데비는 계속 집에서 작업을 해나갔고 나중엔 집에서만 100개가 넘는 곡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런 데비의 작품은 결국 건너 메이저 음반사 중역의 손에 닿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렸듯 만 16세 352일째던 1987년에 자신의 첫 번째 앨범을 발매해요. 이제 고작 사춘기였던 데비의 이미지가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봅시다. 당시 데비를 분석하는 뉴욕타임즈의 기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데비는 처음부터 정갈하고 깨끗한 순수의 결정체였다. 당장 1집 커버를 봐도 데비는 테디베어와 함께 있고 찢어진 청바지와 함께 웃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10대 감성을 아주 잘 표현한 가수. 저는 특히 Only in My Dreams라는 노래가 그 당시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예를 들어보자면 왜 아이유가 미아라는 노래로 데뷔했을 때 음악 매니아들 사이에서 아이유는 야 괴물신이 나왔다, 이 신이 진짜 분명히 뜬다는 이미지였어요. 인터넷에 가끔씩 요즘 내가 주목하는 가수 이러고 글이 올라오곤 했는데 사실 이때는 막 반응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유가 부랑 마시멜로우로 확 이미지 변신을 하더라고요.
깜찍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전환하고 이때부터 조금씩 대중의 반응을 얻기 시작하는데 당시 아이유의 이미지가 데비 깁슨과 많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 10대한테 원하던 거는 성숙한 모습이 아니고 10대에 걸맞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당시의 데비는 다른 10대들과 막 비교되는 특별한 삶을 산 게 아니었어요. 평범한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보고 집에 놀러 가던 평범한 학생, 친구들한테 자기 스튜디오 보여주면 막 친구들이 와 너 쩐다 이러고 놀라고 그냥 음악하는 고등학생 1이었던 겁니다. 본인도 자신을 단정하고 펑키한 10대라고 정의하곤 했죠. 데비는 이런 이미지를 등에 업고 발매하는 싱글 3곡을 모두 빌보드 탑 5에 진입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로 발매하는 Foolish Beat로 기어이 나이 17의 빌보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수록곡 10곡 중에 데비가 단독 작사 작곡과 프로듀싱까지 도맡아서 한 곡은 이거 한 곡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딱 이 곡이 빌보드 1위에 오르면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최연소 기록을 경신하게 되는 거고요. 데비의 10대 시절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10대 스타 그 자체인데 이 1집이 빵 뜬 이후에도 데비는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어요. 자기 말로는 야구 모자 쓰고 화장 지우면은 아무도 나를 못 알아본다고 우등상까지 타고 깔끔하게 졸업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졸업 파티에서는 DJ한테 학생들 방해되니까 내 노래 틀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죠. 이거는 그 당시에 어린 데비가 갖고 있던 신념과 연결이 돼요. 데비의 당시 인터뷰를 보면 내가 처음 음반 사와 계약했을 때 그쪽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성숙한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꼭 인위적인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이미지는 사람을 좀 더 다가가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 뿐이라고. 데비는 자신의 솔직한 이미지를 갖고 이 집에서는 좀 더 완성된 팝을 선보이는데 확실히 이거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집도 연이어서 훌륭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데비는 팝 리스너가 제일 기대하는 티네이저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회사 늦어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데비 깁슨의 Lost in Your Eyes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귓뽕을 맞아가지고 택시에서 못 내릴 뻔했는데 뭐 저는 그만큼 잘 만든 앨범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 곡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또 한 번 차지하죠. 그리고 또 이 앨범 자체도 앨범 차트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작사 작곡을 넘어서 곡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프로듀싱하기 시작. 늘어난 역량만큼 본인도 이 집에서 좀 더 다듬어진 음악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뀐 데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곡이 또 하나 있죠. 일렉트릭 유스 수록곡 일렉트릭 유스는 말 그대로 넘쳐흐르는 젊음을 강조하는 곡. Feel the power, see the energy. 너의 잠재력을 믿고 그걸 발산하라고 말합니다. 10대들의 워너비가 된 데비의 팬 조연곡인데 이거는 제 생각이거든요. 이전에 데비가 나는 다른 10대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어필했다면 이때 데비는 10대를 이끄는 리더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20인 데비 버전의 성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이 곡의 뮤비도 그 어떤 데비의 뮤비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뉴욕타임즈는 데비를 가리켜서 마돈나 주니어 같다고 하기도 해요. 데비는 이야기하죠. 일렉트릭 뉴스는 어린애들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곡이다. 15살짜리도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데 뭐.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도 데비를 상징하는 곡이 되고 그 인기는 세계적으로도 대단해지는 거고요. 아시아 지역의 인기도 대단해서 일본에서는 야마시타 타츠로와 함께 작업한 Without You라는 곡을 따로 발매하기도 했어요.
1990년대가 밝고 데뷔는 딱 이때 성인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성인식은 그 명과 암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타겟층이 아예 바뀐다는 말인데 이거는 사실 모든 팀팝 스타 최대의 고비이기도 해요. 이거 넘기면은 저스틴 팀버레이크 되는 거고 못 넘기면은 그냥 한 시대의 가수로 남게 되는 거고 데뷔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는데 사실 이 집 수록곡 중에는 마돈나와 올리비아 뉴튼 존 같은 어른들에게 어울릴 것 같다면서 줬던 곡도 있었거든요. 본인도 확실하게 욕심이 있었습니다. 첫 두 개의 앨범보다 더 많은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3집 Anything is Possible은 그러나 갑자기 뚝 떨어지는 세일즈를 기록하고 말아요. 저도 이 당시에 기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 데뷔 하락세의 이유를 뭘로 분석할까? 근데 나오는 말이 그 10대 클린한 이미지가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데뷔한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안 보여줬다. 그리고 반대로 10대 팬들이 이미 성인이 되고 데뷔를 떠났다는 말도 있었어요. 이상적인 10대의 모습으로 전성기를 누렸지만 20대에는 그게 여러 방면으로 부메랑이 된다는 거죠. I'm losing myself over you. I'm losing myself. 이후에 데뷔는 뭐 완전히 성인이 돼서 뮤지컬에도 출연하고 섹시 컨셉도 선보이고 그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시절의 모습은 이제 기억을 잘 못하세요. 4집과 5집을 발매하는 93년과 95년에는 한 곡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95년에 KBS 나와서 인터뷰한 거는 제가 이제 한번 다 봤습니다. 근데 뭐 무슨 남자친구는 있나요? 이런 거를 질문이라고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 시절과 지금의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유익한 그런 인터뷰였는데 거기에 또 남자친구 있다고 대답한 데뷔도 레전드였다고 생각하고 이후의 데뷔는 또 티파니와 함께 모 괴수 영화에 출연하기도 하고 라인병, 투병을 고백하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근황을 알리게 됩니다. 요즘 근황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SNS, 소통 왕이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팔로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제일 데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를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요즘도 가끔 80년대 인기 가수를 모아서 하는 투어에 참가해서 노래를 부르곤 하거든요. 아시아도 가끔 오는데 언젠가는 한국에 와줘서 그 시절의 팬들과 감동적인 재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해요. 80년대 말을 풍미한 천재 뮤지션 10대 가장 빛난 덕에 아직도 80년대 젊음의 상징으로 남아있는 데비 깁슨의 이야기였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